형님들, 요즘 삼성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오늘은 위기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내 인생이 시궁창인데 무슨 삼성 걱정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재벌이나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이나 걱정해라. 뭐 이런 말들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좋아요.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해요. 제 인생은 시궁창이거든요. 영상 찍어서 올려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요. 힘만 들고 돈도 못 버는 진짜 학고 유튜버니까요. 다만 연예인 걱정은 안 해도 대기업 걱정은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이라도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아마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난리가 아닐 거예요.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그래야 돈도 국내 시장에 돌고요. 그래야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다시 오르겠죠. 만약에 삼성이 망하면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래서 네 거지 같은 인생이나 걱정을 하지 왜 삼성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제 거지 같은 인생이 더 거지 같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의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봅시다.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지금 삼성전자를 다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삼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삼성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 이야기하는 게 조금 깜짝 놀랐어요. 삼성은 절대 안 망한다. 엄청 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보면서 좀 느꼈어요. 삼성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아마도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사실 직원들 입장에선 삼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니까요. 이런 큰 기업이 지금 힘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삼성이 힘들다고 하면 웃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보통 기업의 순위를 이야기할 때 시가총액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위가 삼성전자예요. 2위가 SK하이닉스예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둘 다 반도체 기업이에요. 진짜 반도체 기업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메모리 시장 쪽은 꽉 잡고 있어요.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LG전자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러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 만드는 회사예요. 건전지죠. 그러면 도대체 건전지를 만든 게 무슨 돈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전기차 바닥에 배터리가 쫙 깔려요.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3위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LG전자랑 같이 있어서 3위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LG전자는 따로 있어요. LG전자의 시총은 우리나라 21위예요. 이쯤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기업의 매출이랑 기업의 시총은요, 큰 상관이 없어요. 과거의 산업들은요, 여러 후발 업체들이 이미 따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어요. 뭐 냉장고나 TV 같은 거 팔아봐야 남는 게 크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직원은 많을 수밖에 없죠. 매출은 높고요. 근데 IT 관련 첨단 산업들은요, 시장에 빨리 진입하면 그 시장을 독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기 때문에 뒤에서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는 게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정말 많이 남기면서 팔 수 있는 거죠. 업체가 본인밖에 없잖아요. 기술력에서 앞서 있으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정말 크게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애플의 평균 이익률은 30%예요. 한 100만원 팔면 30만원은 남긴다는 이야기죠. 엔비디아의 평균 이익률은요, 76%예요. 100만원 파면 76만원 남긴다는 얘기예요. 야, 진짜 엔비디아는 미쳤어요. 그러니까 요즘 엔비디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엔비디아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니까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으면서 팔고 있지만 사실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요. 회사들도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금의 상황은 고위험 곱투자지만 성공을 시켰을 때 리턴이 정말 확실한 게 IT,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에요. 정말 많은 걸 남길 수 있지만 사실은 두세 번만 삐끗하면 그대로 회사 작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의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이게 삼성은요, 좀 문어발같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해요. 안 좋을 때는 1, 2% 나올 때도 있고요. 잘 나와도 사실 10%를 못 넘겨요. 결국 삼성은 어느 정도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스타벅스 같은 느낌이고요. 삼성은 약간 이디야 같은 느낌? 중국 업체가 백다방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익이 크게 남는 부분에서 싸우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위치는요. 전 세계 IT 기업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게 삼성전자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매우 크죠. 모르시는 분들은 삼성에서 주로 돈을 벌어다 주는 부분이 뭐 냉장고, TV 이런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 팔면서 커졌으니까요. TV나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팔면서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는요, 절대 그런 거 팔아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이즈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나오는 진짜 거대 기업이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많이 바뀌었어요. 메모리, 파운드리, 핸드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삼성의 주력이지 않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남의 기업의 반도체를 삼성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삼성전자는요,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1위, 파운드리 부분에서 세계 2위, 그리고 핸드폰 부분에서 세계 2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2위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위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꼭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상황을 알아보면 웃겨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만드는 회사 중에서 전 세계 1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60개, 70개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80년대에는 6, 70개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메모리 만드는 회사는 딱 3개예요. 옛날에 6, 70개 하던 회사가 다 망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딱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 중국이 국가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현재 메모리를 만들어서 수익을 나는 회사는 크게 3개밖에 없어요. 1등이 삼성전자요, 2등이 SK 하이닉스,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예요. 물론 2, 3위는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SK 하이닉스는요, 지금 메모리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2위인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첨단 IT 산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만큼 위험해요. 제대로 순위권 안에 들지 않으면 망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기술에서 밀리면 묻히거든요. 결국 적자가 나다가 버티다가 망하는 구조예요.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아실 텐데요. 옛날에 그냥 일반 핸드폰 들고 다닐 때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살 핸드폰이 많았잖아요. 삼성전자, LG, 모토로라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사려고 하면 애플이나 삼성전자 2개밖에 없어요. 뭐 조금하게 다른 것도 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크게 2개잖아요. 애플 아니면 삼성이죠. LG는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국엔 버티다가 핸드폰 부문 철수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망했죠. 점점 더 작아져야 되고 점점 더 기능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로 들어가는 돈이 수조 원이에요. 근데 많이 팔지 못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몇 천억씩 적자가 나니까 그거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또 많이 파는 업체는 그만큼 많이 남기니까 개발비에다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더 크죠. 그러다 보면 기술력에서 차이가 더 나고요. 사람들은 또 그 제품만 쓰겠죠. 결국엔 돈 벌어서 투자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 기업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3, 4등 하는 업체들은 개발비가 감당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등 하는 업체는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남죠. 그 많이 남는 걸 가지고 계속 재투자. 앞에서 엔비디아에서도 언급했지만 70% 이렇게 남겨 먹어도 장사가 돼요. 첨단 산업은요, 지금 당장 물건이 필요하지만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업체 자체가 거의 전무한 거예요. 품질 차이도 많이 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한마디로 1등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구조고요. 2등 하는 업체는 또 나가리가 될 수도 있는 게 중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가격으로 엄청 밀어붙이거든요. 중국이 그러면서 따라오잖아요.
시간 조금 지나면 중국이 기술 배워와가지고 물량으로 가격 승부 보면서 밀어붙이는데 2등하는 업체는 미치는 거죠. 돈은 못 벌어, 투자비는 많이 들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2등하는 업체는 가격 경쟁까지 해버려야 되고요. 이거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데아거든요. 중간에 껴가지고 힘들잖아요. 이놈의 중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장 부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살아남는 기업들이 적어지는 거죠. 결국 3, 4등 하면 수익은 안 나고 적자만 나면서 IT 기업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삼성의 힘듦이 있는 거죠. 분명 2등이긴 하거든요. 분명 2등인데 1등이랑 차이가 너무 나요. 거기다가 신생 업체가 처음부터 1등을 목표로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처음부터 뭐 1등을 목표로 하진 않으니까요. 타도 삼성을 외치죠. 삼성은 중간에서 껴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다고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기술력이 1등이랑 비벼지는 상황이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까딱 잘못하면요, 이거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아예 망하지는 않겠지만 예전 과거에 소니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삼성전자는요, 굉장히 안 좋아요. 자세한 건 뒤에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왜냐면 이걸 좀 알아야 이야기가 더 될 것 같거든요. 삼성이 크다 이야기했지 생각보다 삼성은 더 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삼성전자라고 했잖아요. 2등이 SK하이닉스고요. 3등이 LG 에너지솔루션이고요. 4등에서 삼성이 또 나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5등이 현대자동차거든요. 아, 여기에 또 삼성이 있네요. 삼성도요, 삼성전자가 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세계적인 대기업들이랑 경쟁이 힘들잖아요. 밑에 직원들만 안 하는 거지 윗선은 굉장히 고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뒤처졌을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부가가치를 내야 되잖아요. 삼성도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제약회사예요. 삼성전자가 뒤처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회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총이 현대자동차보다 더 크네요. 어쨌든 이 4개를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적어요. 어디까지 더해야 삼성전자 시총을 넘느냐면요, 9등까지 다 더해야 돼요. 2등부터 9등까지 다 더해야 1위인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서요. 6위가 기아자동차고요. 7위가 제약업체인 셀트리온이에요. 8위는 포스코고요. 9위가 삼성 SDI예요. 여기서 삼성 또 나오죠. 삼성 SDI는 배터리 회사예요. 아까 LG랑 똑같겠죠. 진짜 우리나라 회사들 이 문어발은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다가 엄청 투자해 놓거든요. 물론 저 문어발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남은 게 좀 있어요. 이 문어발 이야기는 나중에 영상 하나 만들어서 따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좋은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문어발을 해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계 시장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기술의 삼성전자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술이 밀려요. 적어도 1위 업체랑 많은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 돈 버는 게 1위 업체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인데 저렇게 문어발처럼 여기저기다가 벌려놓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 개발비 같은 것도 1위 업체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나름의 생존 전략이긴 한데요. 사실은 1위를 하기에는 많이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2위부터 9위까지 다 더해야 간신히 1위인 삼성전자를 조금 넘어서요. 정말 조금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삼성전자의 위험이다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 앞에서부터 2등부터 9등까지의 기업들을 다 더해야 삼성전자를 넘어서고요. 거기서도 삼성의 이름이 2개나 나오잖아. 거기다가 전자회사에서 망할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제약회사까지 만들어놨어요. 이렇듯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말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1위의 그룹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보면 3, 4위 하고요. 세계 시장에서 보면 한 22, 30위 해요. 근데 왜 위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삼성전자가 가장 잘 나갔던 건 2013년이고요. 그때는요, 전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 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지금 아시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시아 1등이 TSMC라고 대만 기업이거든요. 2등이 텐센트고요. 중국 업체예요. 3, 4위는 도요타랑 삼성전자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왜 위기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아시아 1등이 어디라고요? TSMC라고 했잖아요. 거기 뭐를 해서 돈을 벌까요? 파운드리 하나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파운드리가 뭐라고요? 반도체를 위탁해서 생산해주는 업체예요.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요, TSMC가 1등이고요. 삼성전자가 2등이에요. 시장 점유율은요, 2위인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10%가 조금 넘어요.
TSMC는요, 삼성전자의 4배 정도 되는 60-70%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가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벌려놓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합쳐봐야 TSMC보다 작아요. 2등은 2등인데 1등이랑 차이가 너무 나고 있잖아요. 2등은 2등이지만 사실은 3, 4등에 붙어있는 2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애매해지는 상황이죠. TSMC는요, 파운드리 하나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됐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